하루 정도는 선생님이 개념 수업을 좀 진행을 할게요. 개념 수업 하면서 너희들한테 좀 필요한 내용들이라 생각하는 부분을 설명할 거고, 조금 조금 쉬운 내용들은 설명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못해. 그러면 그때 바로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럼 템포를 좀 늦추든지 아니면 좀 더 낮은 단계에서 설명을 시작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반대로 너무 쉬울 수도 있잖아, 내용이 너무 쉬울 수도 있어. 근데 그러진 않을 거야. 내가 보통 수업을 해보면 다 어렵다 그래. 나는 개인적으로 쉽게 한다고 말을 해도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좀 더 낮은 단계부터 설명을 들어갈 거니까. 예? 그리고 뭐 지금은 뭐 수업이 처음인 친구들도 있어서 말 템포가 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잖아. 이해되니? 뭐 그거는 조정을 좀 하고 얘기를 해줘. 그러면 말이 너무 느리다 하면 좀 더 빠르게 할 수는 있어. 빠르다 하는데 느리게 하기는 좀 쉽진 않지만 여튼간에, 아니면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이제 쉬는 시간이 아니라 말을 템포를 조금 늦춰서 이렇게 할 수는 있다. 뭔 말인지 알겠지? 빨리 그걸 피드백 해줘야지 선생님이 수정을 할 거다 이 말이야. 이번 주 선생님이 유인물을 지금 4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곱셈 공식입니다. 하나는 곱셈 공식. 봐보세요. 오늘 나간 게 곱셈 공식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다 외워야 돼.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 변형 또는 뭐 인수분해 이런 공식들이야. 예, 선생님은 지금 이 다항식이라는 파트를 책은 지금 인수분해까지 하면은 3단원이고 그렇겠지? 책은 3단원. 책을 3단원을 선생님은 하나로 생각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다항식이 뭐 첫 번째는 뭐 다항식 연산, 그 다음에 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인수분해, 여기를 하나로 생각하고 진행을 할 거야. 그러면 순서가 막 뒤죽박죽 돼 있을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3개 단원을 하나로 생각하고 진행을 할 거야. 그러면 식이 어떤 식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혼동이 올 수밖에 없어. 마찬가지 중간고사 그러잖아. 이게 무슨 인수분해 단원이네, 우리가 뭐 다항식 연산이네, 그렇게 하고 문제를 푸는 건 아니잖아. 그러잖아. 문제를 보고 그냥 이렇게 풀라니까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 다항식은 하나 틀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할 거고, 내용도 그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인수분해가 있고, 어떤 것은 뭐 다항식 연산이 있고, 곱셈 공식 변형이 있고, 큰 틀을 잡지 않겠다 이런 말이야. 그런 내용들은 이해되죠? 그래서 첫 번째 나간 것은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나간 것은 오늘 그 유인물 나간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테마 1번, 테마 개념 1번 있지? 그거는 곱셈 공식 변형하고 인수분해야. 여기까지 되시죠? 원래는 요것부터 하긴 해야 돼. 여기까지 됐지? 그것부터 하긴 해야 되는데 선생님 오늘은 틀을 바꿔서 다항식의 표현 테마 3번부터 진행할게요. 또 유인물 3번 있어요? 스타일 좀 달라. 테마 3번 있고 2번은 지금 안 나갔어요. 2번은 내일 나가든지, 왜냐면 테마 3번이 문제수가 지금 30몇 문제야. 오늘 다 설명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할 거라 보고, 다음 주까지 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 다항식의 전개를 좀 해볼게요. 뭐 기본적인 거지, 다항식의 전개. 다항식의 전개는 기본적으로는 뭘 우린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다항식이잖아요. 다항식이니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뭘 봐야 되냐면 차수를 볼 줄 알아야 돼. 차수. 중요한 사실입니다. 차수 보고 나서 이제 뭘 볼 거냐면 계수를 보겠죠. 차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계수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이렇게 보다 보면 뭐가 발생하냐면 항의 개수가 발생할 거라고. 항의 개수. 다항식이 봐야 될 게 우리가 이겁니다. 차수, 그 다음에 계수, 그 와중에 항의 개수. 요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다항식은 전개는 아주 쉽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겠다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럼 이해되니? 간단한 예시 하나 들어줄게요. 얘는 2차, 1차, 0차를 세제곱했지.
그럼 얘는 몇 차가 되는 거야? 최고차. 6차식이 되겠지. 6차식이 되면서 항이 몇 개야? 일단은 6차니까 항은 7개 항이 있겠지. 물론 여기를 계산하다 보면 항의 개수가 0이 되면서 항이 안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지? 여튼간 항은 7개가 되겠고 그에 대한 개수들이 있겠다 이 말이 되겠네.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항의 개수를 다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고, 첫 번째, 항상 우리는 뭐는 찾을 수 있냐면 최고차, 개수는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최소차, 한 개수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뭘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최소차항을 볼 줄 알아야겠지. 현재 얘는 2차, 1차, 0차니까 그걸 세 번 곱할 거니까 제곱, x제곱, x제곱, x제곱 하면 가장 높은 차가 되겠지. 6차. 얘가 있으면 0차, 0차, 0차에서 0차가 되겠지. 만약 이 항이 없었다. 말이 달라지겠지. 말이 달라져. x제곱이 3마리 있으니까 6차가 되겠고 x 1차가 3번 있으니까 3차가 있겠지. 이게 6차부터 3차까지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근데 현재는 이제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요 문제에서는 최고차항 개수는 1이고 보이죠? 최소차항 개수는 1이다. 가장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모든 개수의 총합이 있습니다. 개수의 총합. 개수의 총합은 얘를 다 전개를 하면 총 7개 항이 있는데 얘를 전개하기가 아주 쉽진 않아요. 3차니까요. 3차 세기짜리는 아주 쉽진 않아요. 근데 개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면 되지? 동기 어떻게 구하면 되지? x에다가 자, x에다가 1을 대입한다 이 말이지. 됐습니까?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개수라 함은 개수는 우리는 약속된 언어야. 개수는 약속된 언어야. 다시 말해서 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차수들을 적게요. A0, A1, X, A2, X제곱 이렇게 해서 A6, X 6제곱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얘가 지금 오름차순이고 이렇게 거꾸로 쓰면 내림차순이야. 그건 정리하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만을 더하라는 소리가 모든 개수의 총합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식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거든. A 제로 얘는 다른 문자야. x-1 x2 x 제곱 A 6번에 x-1의 6제곱 이렇게 작성을 할 수도 있어. 그럼 얘네들은 무슨 개수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자, 개수라고 부르는 것은 다항식을 쭉 전개를 했을 때만 쓰는 단어야. 그래서 이 개수들을 뽑기 위해서는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된다? x에다 1을 넣으면 된다 라는 말이고, 얘네들은 개수라고 부르진 않아. 근데 얘네들의 총합도 질문 나올 수 있겠지. 어떻게 한다? x-2 1이 뭐가 된다? 1이 되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x에다 2를 넣으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개수의 총합 또는 이러한 형태로 만들었을 때 얘네들은 합을 구할 때는 문자에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문자에 값을 넣어야 돼. 문자에 값을 넣다 보면 어떠한 개수적인 표현이든 우리가
사실 자 공식적인 표현은 얘네들이 개수야. 얘는 개수라고 부르지 않아.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요놈을 개수라고 할 거라 이 말이야. 식의 정리에 따른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럴 때는 문자에 값 의미를 주게 되면 이런 값들을 알아낼 수 있다 이 말이겠지. 왜 그러냐 이거지. 왜.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은 식이야. 이게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식을 바꿀 수도 있고 대입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지. 식을 바꿀 수 있어. 이유가 있습니다. 바꾸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바꾸는 목적이 있겠지. 그치? 목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문자에 어떠한 의미를 주어주면 값을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자에 의미를 주는데 어떠한 문제는 모든 개수의 총합을 하라 때는 x에다 1을 넣는 것도 있는데 그냥 모든 문자에 1이라는 값을 주면 모든 개수의 총합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3y제곱 뭐 이렇게 세제곱 될 수도 있겠지. 여름에 전개했을 때 개수 총합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겠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문자에 모든 문자에 1을 대입하면 된다. 뭐 G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1을 넣게 되면 우리는 개수의 총합을 구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이 되겠죠. 물론적으로 뭐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시지? 그 다음 세 번째 이제는 뭐 할 수 있어? 각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각 개수는 이제는 이 정도는 각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 이 정도 우리가 실제로 전개했을 때 할 수 있는 정도는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못하는 거 뭐 이게 5제곱 나온다 그런 건 구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놈이 똑같은 게 3개가 있죠. 이렇게 x제곱 뭐 이 문제는 이제 우리는 다 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서 한 마리가 나가고 여기서 한 마리가 나가고 여기서 한 마리가 나갈 거야. 그래서 다음 차수를 만들어낼 건데 그 모습이 얘하고 얘의 모습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x 예를 들어서 x 5제곱 만들어내려면 x제곱 x제곱 x 이렇게 나가야겠지. 근데 이 모습이 똑같잖아. 조합의 형태입니다. 조합. 다시 말해서 하나는 x제곱이 나와야 되고 하나는 x제곱이 나와야 되고 하나는 x가 나와야 되겠지. 그게 몇 가지가 있어? x제곱 x제곱 x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얘를 나열을 시키게 되면 3가지 형태가 됐다 이거지. 그래서 개수가 중복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수 하나를 찾으면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지 생각을 해내야 돼. 알겠니? 이게 이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 2차를 찾아. 2차를. 내가 2차를 찾아. 3차를 찾읍시다. 3차. x 세제곱 찾을 거야. x 세제곱 찾으려면 x 제곱이 나와야 되고 x가 나와야 되고 상수항이 나와야 되겠지. x 제곱이 나와야 되고 x가 나와야 되고 상수항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럼 얘를 나열하면 몇 가지가 나오냐면 3패까지가 나오는 거지. 좀 다르지? 좀 전의 모습하고 이렇게 나올 때는 3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3패까지가 되겠지. 그러면 그 중에 우리는 한 가지를 구해가지고 그걸 3팩을 곱하면 개수가 되겠다. 왜? 얘네들이 다 똑같았을 때는. 다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일일이 가봐야 됩니다. 근데 그 개수를 셀 줄 알아야 우리가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네. 그래서 현재 x5제곱의 개수는 x제곱 마이너스 x 나가서 마이너스 1이 나간다 해서 p는 뭐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3이 나올 것이고 현재 q 같은 경우는 q는 몇 차? 1차니까 1차, 0차, 0차 나가서 1차, 0차, 0차 나가지고 총 몇 가지가 나온다? 3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수 구하고 세배를 하면 되겠다. q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거지.
나는 요놈의 뭘 찾아보냐. 요놈의 뭘 찾아볼까? x 세제곱의 계수를 한번 요것만까지 구해볼게요. x 세제곱에서는 x 제곱 나가야 되고 x 나가야 되고 상수 나가야 되겠지. 그러겠지? x 제곱 x 상수 경우의 수는 3패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수 하나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1이 되고 x 세제곱의 계수는 얼마냐? 마이너스 6이 나온다. 됐습니까? 모든 계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형태상 거듭제곱이 된 거는 구할 수 있어. 근데 거듭제곱이 아닌 것은 못 구한다. 이런 생각이고, 거듭제곱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계산 방법이 힘들어지니까 그거는 나오지 못한다가 아니라 나오기 쉽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우의 수를 배워야 할 수 있다. 뭔 알겠지? 이게 뒤에 가면 나올 수 있겠지. 뒤쪽 가면 나올 수 있어. 이게 너희들이 경우의 수 배우고 나서 뭐 확률 통계 이 정도 배운 사람들은 더 차수가 높은 것도 계수는 구할 수가 있겠다. 이 정도에 이해되시죠? 이게 뭐 참고적으로 여기 봅시다. 지금 문제가 틀렸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반대로 썼네. 이 문제를 반대로 썼어. 놔둬버렸구나. 에이씨. 놔둬버려. 할 수는 있겠지. 자, 이런 전개는 할 수 있다 이 말이고. 그럼 다항식의 전개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라? 차수, 계수, 항의 계수 세 가지를 생각하라 이거지. 자, 얘는 몇 차냐? 다항식을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겠지. 그럼 얘는 몇 차? 3차. 얘는 몇 차? 2차. 나누어 떨어졌어. 목수 몇 차? 1차.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 식을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 수상한 점이 하나 보이지? 뭐가 수상해? x의 1차가 안 보이지? 안 보이는 거야. 없는 게 아니라 계수가 0이다 이거야. 나왔다 이 말이야. 나왔다. 그럼 이놈은 x 상수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x 세제곱으로 나는 x를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뭘로 찾아야 돼? x로 찾아야겠지. x로 x항 2x x항 마이너스 2x 하면 정상. 그래서 플러스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다항식이 전개를 우리가 할 때는 항상 이러한 차수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계수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특히 다항식이 전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가 뭐냐면 3차, 4차, 5차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만 5차까지 나오긴 합니다. 3차를 2차 곱하기 1차, 4차를 2차 곱하기 2차, 5차를 2차 곱하기 3차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 꽤 많아요. 자, 이 정도까지는 다시 말해서 문제가 얘는 주어지고 얘 100% 주어지진 않아요. 100% 주어지지 않고 주어졌을 때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을 직접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직접 풀이를 하는 거야. 물론 이거 방법 말고도 수학적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직접 풀이를 할 수 있어. 4차잖아. 2차지. 그럼 2차를 직접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라고요. 알려준 정보가 몇 차 주어졌냐면 4차 알려줬고 몇 차 알려줬어? 2차, 1차를 알려줬어. 이 세 개를 알려주고 우리는 이 세 개를 알아내면 된다 이 말이겠지. 다시 말해서 3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라는 놈은 전개를 해야 되니까 이 놈이 제곱으로 보여지면 안 되고 항이 이렇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정보를 몇 개 알려줬다고? 왼쪽에서 3개 알려줬어요. x 4제곱 하고 0x 제곱하고 0x 세 가지를 알려줬어요. 그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얘를 채울 겁니다. 그러면 x 제곱이고 이놈은 3x 제곱. 다음에 x부터 갑시다. x 제곱 제일 많아요. 항이 x부터 가면 x 여기에 그 뭐가 있어?
x항이 있고 상수항이 있겠지. 됐습니까? 오, 0. 안 보이네. 아직은 문자가 안 보이네. 2차는 요놈. 잘 안 보이네. 잘 안 보여? 자, 안 보였으니까 우리는 여기다 뭘 쓸 거야? 하나를 문자로 놓습니다. px. 이렇게 놨어. 두 개 놔도 돼. 두 개를 놨다는 것은 진짜 싹 전개하겠다는 소리야. 얘를 두 개를 놓으면 싹 전개하겠다는 소리야. 현재는 얘를 보면서 하나만 놓은 겁니다. 그러지? 그러면 0x니까 자 x제곱이 제일 가운데 가로수로 힘드니까 높은 차 아니면 낮은 차 이렇게 출발해야 돼. 양쪽으로 보는 거야. 앞에서 차근차근 가다 보면 문제 힘들어집니다. 뭐가 힘들어지냐면 높은 차 4차 같고 3차 같고 2차 같고 1차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계속 힘들어져. x제곱은 더 힘들었고 x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다가오는 게 좋아. 양쪽에서 오는 것은 쉬우니까 높은 차부터 낮은 차부터. 그러면 얘를 px로 넣는 순간 요놈이 뭐가 돼? px가 되고 0x를 만들어야 되니까 요놈이 마이너스 2분의 p라는 게 보이겠죠. 얘를 하나만 놓는 순간 얘를 놔도 되고 얘를 먼저 놔도 돼. 이건 관계없어. 얘를 먼저 놔도 관계는 없다고 해. 그러면 얘를 플러스 q라 놓게 되면 q는 마이너스 2분의 p라는 식이 또 나오게 될 거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을 것이고 지금 얘를 이용했고 얘만 이용하면 마무리가 되겠네. 2차 적었더니 마이너스 2분의 p 플러스 2p 플러스 3이 x제곱이 요놈이 0x제곱이 돼야 된다. 2분의 3p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고 p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네요. p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우리 몫을 구했다 이 말이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4차를 2차 곱하기 2차로 만드는 작업은 직접 전개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는. 됐어요?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5차가 나올 건데 뭐 많이 나온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5차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 쌤이 얘를 가지고 요놈을 문자 PQ로 잘 안 놓는 이유가 뭐냐면 PQ로 놓게 되면 이제 연립방정식이 돼야 되거든. 전개를 해가지고 그 문자가 많을수록 연립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거 알아내고 식을 적으면 훨씬 편해진다 이 말이지. 이 식의 구조를 좀 이해하고 문제를 풀라 이 말이 되겠네요. 다음 식 fx가 등식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다항식이란 말이 나왔고요. 중요합니다. 다항식이란 말이 중요해. 식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왔어. 뭐 알려준 게 없어. 자, 항등식이다. 자, 우리는 항등식 하면 첫 번째 생각이 같다라는 표현보다는 뭐 좀 요즘 쓰는 단어는 아닌데 상등 서로 같다는 소리야. 서로 같다.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지금 같게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 달라. 같게 보이냐 안 보이냐.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같게 보인다, 같게 보이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현재는 같게 보여 안 보여? 같게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같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대입을 할 수 있어요. 수를 대입할 수 있다. 됐습니까? 수를 대입하고 싶은데 대입하고 싶은 문자가 0밖에 없어. 또 있나? 마이너스 1. 또 좋아 보이진 않고요. 좋아 보이는 문자가 별로 없습니다. 알겠어요? 뭐 이 정도는 넣어볼 수 있겠지. 여기다 0 정도 넣어볼 수는 있어. F0. 뭐 하나 나왔네. 물론 이 하나도 꽤 중요한 정보가 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F0 중요한 정보입니다. 뭐 더 이상은 대입하고 싶은 문자가 보이질 않아요. 물론 넣어볼 수는 있어요. 넣어볼 수는 있는데 대신 F0이 나왔으면 얘든 F0을 만들 수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1을 넣어볼 수는 있겠네요. 마이너스 1을 넣어본다 이거지?
마이너스 1을 넣어봤더니 1F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래 되겠네. 결론적으로 F 마이너스 1은 6 마이너스 4 이래 나왔네요. 두 가지 정보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마이너스 1을 갖는 얘에다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할 수가 없네. 더 이상 집어넣을 수가 없네요. 자, 이거는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이렇게 풀라가 아니라 시도입니다. 시도. 이 작업이 빨리 작업이 돼야 돼. 첫 번째, 서로 같음이 지금 확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대입을 해봐야겠다. 쉽지 않다. 이런 선택이 빨라야 돼. 여기까지 선택은 여기까지 적어보는 거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보가 될 거니까. 알겠나요? 특히 지금 F0은 중요한 정보고 F0은 중요한 정보야. F-1은 아주 중요한 정보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정보야. 아직은. 그래서 뭘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이제는 같다는 것도 잘 안 되고 대입도 잘 안 된다고 보면 뭐 할 거냐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다항식으로 다시 생각을 해야 돼. 다항식. 뭘 생각해야 돼? 다항식은 뭐 생각해? 차수, 계수, 특히 최고차항 계수, 최소차항 계수. 됐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최고차항은 잘 보는데 최소차항은 잘 못 봐. 실은 우리는 똑같은데 다항식은 차수가 지배하니까 우리는 차수와 가장 뭐만 생각할 거야? 최고차 계수만 생각할 거야. 이 계수는 어떤 계수냐면 최고차 계수를 생각할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봤을 때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수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fx를 이렇게 놓을 거라고. 이렇게 놓을 거라는 거야. 뭘 생각해야 돼? 차수, 두 번째 최고차항 계수를 알아낸다 이거지. 알겠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는 3차 이상은 없다고 보면 되고 3차 이상이 아니라 4차부터는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고 3차까지는 나올 수 있다. 그럼 1차 또는 2차에서 마무리되면 좋다. 근데 보통 문제는 2차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겠지. 3차가 나오면 문제가 어려운 문제야. 복잡한 문제야. 알겠습니까? 정보를 이용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고 여기서 최고차만 생각을 한다면 요놈을 여기다 집어넣겠지. 그럼 좌변은 뭐가 되냐면 a, x, 2n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떠한 식이 되겠죠. 됐습니까? 우변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변은 누가 최고차를 잡아? 얘가 최고차를 잡겠지. 얘는 1차고 얘는 2차고 얘는 다항식이니까 2차가 요놈이 최고차를 잡을 거야. 요놈은 뭐야? a, x에 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n은 얼마가 나왔어? 2가 나왔어. 차수 2차만 나왔네요. a는 현재 나오진 않았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최고차항 2차이고 우리는 2차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것이다 이거고 결론적으로 fx는 2차식에 대한 일반형. 자, 이 정보를 알았으면 우리는 이 정보의 입각에서 식을 적었을 거고 이 정보가 없었으면 우리는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그러지? 거기에 F0은 6이라는 정보는 하면서 한 거지. 문자 하나가 줄었으니까. C는 6이라는 걸 하나를 알아냈고 이것까지 이용할 수는 있겠지. 근데 하다 보면 똑같아집니다. 실은. 근데 얘 C가 6이라는 것은 꽤 중요한 정보니까 여기까지 됩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식을 내가 이렇게 적었지. 왜 이렇게 적었냐? fx를 최고차항을 생각하고 차수 2만 알아냈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적은 거야. 다른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거라고. 만약 다른 정보가 있었으면 식을 이렇게 안 적었을 거야. 그게 뭐냐면 다항식의 표현 방법입니다. 지금 하자는. 됐니? 이제는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놈을 어째? 다른 방법이 없었다 생각하면 이놈을 대입해서 일일이 풀어내는 방법을 쓸 거라고. 이 문자 3개짜리고 식이 양쪽으로 있으니까 비교가 빨리 끝나면 다행인데 비교가 좀 복잡할 수도 있다. 알겠지? 여기까지 이때부터는 뭐 한다? 대입을 한다 이거죠 이제.
fx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런 상황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시죠? 됐지? 자, 지금까지는 다항식을 봤을 때 뭐 한 거야? 전개를 하고 이 정도는 우리는 식을 넣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해. 다음은 뭐 좀만 쉬었다 할게요. 이거 시작하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